자, 오늘 또 인사드리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기호 14번 홍익당 대통령 후보 윤홍식입니다. 자, 하세요. 네, 홍익당 사무총장인 이종원입니다. 예, 네, 정책 맡고 있는 이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책위원장이시고요. 네, 대전시당 준비하는 김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전시장도 빨리 창당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저는 조만간에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뭐 하시는 게 있지? 준비하시는 게 있나 보죠? 뭔가 빵 터질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항상 일학 천금 네, 14년째 살아가는 일학 천금을. 예. 오늘 그 게시판에 예. 보면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 뭐 수십 킬로에서 수백 킬로를 이제 예. 이동하셔서 선거를 하고 오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휴. 저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같이 한번 예, 어떨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외에서 투표해주신 투표해주신 분들이 감사한 거고 그렇죠. 일단 예. 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찍어주신 분들은 더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예. 그러게요. 저희 국내에서는 1시간 이동한다고 하면 갈등할 텐데요. 그렇죠. 투표하러 가는데.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 네. 뭐 부산에서 서울 오는 거리만큼 운전해 왔을 예. 수도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아, 일요일인데 안 쉬나요? 예, 저희가 뭐 대선 기간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예, 네. 여러분 정당은 지금이 대목입니다. 지금 쉬면 안 예. 됩니다. 대전에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쉬면 안 고맙습니다. 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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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셨나 보네요. 아유, 며칠 만에 제 시간에 반가운 신청하신다고. 얼굴들이 많이 또 들어오시는구나. 예. 일요일 날도 만나니까 좋죠. 예. 예. 또 이제 뭐 편하게 뭐 어려운 질문 아니셔도 됩니다. 굳이 어려운 질문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나누고 또 제안도 있으면 같이 말씀 나누고요. 꼭 궁금한 것만 묻지 마시고 예.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면 같이 또 토론해 보죠. 이게 편하게 토론하는 장이 됐으면 해요. 예, 서로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듯이 예, 네. 서로 마주보고 있죠 지금. 네. 예, 감사합니다. 양심 여운이 빨간 망토 입었네요. 예. 예. 보이시나 보네요. 양심거리입니다. 예. 여운이 아시나? 아이들 무상급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희는 이건 솔직히 너무 고민할 그런 거리도 아닌 것 예, 같아요. 예.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까지도 우리가 향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18세 이하 네. 아이들한테 예. 나라가 최대한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너무 막 지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역량이 허락하는 한 모색해 가면서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지난번 방송에서 윤홍식 대표님이 양심은 돈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 예. 저희가 생각해도 맞는 말 같은 게 뭐 강에다가 몇십조 넣고 뭐 메르스 때문에 몇십조 날라가고 뭐 세월호 사드 뭐 정말 그렇게 새는 돈을 가지고 무상급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양심이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이 돈이라고 한 겁니다. 어떤 분이 또 그거를 예. 갑자기 그 말만 딱 잘라가지고 양심이랑 돈이랑 어떻게 가치가 같습니까? 라는 그럴 수도 좀 있죠. 황당한 네, 질문하시는데 저 오해하시죠. 그 얘기가 아닌데요. 그런 네, 의도가 네, 아닙니다. 예. 양심은 정말 추상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나가게 만듭니다. 양심을 어겼을 때 이 사회는요, 국민의 세금이 그것도 개인 돈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엄청난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제가 그 토론하는 거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주제는 좀 논의가 없더라고요. 자꾸만 예. 더 뽑고 더 뭐 하겠다는 건 많이 하는데 그게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번에 하면서 공약도 얘기하고 하면서 막 지르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 소감은요. 대통령은 1차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이죠. 이 입법부 국회에서 법을 세우면 이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사실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제시할 공약은요, 양심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정한 법을 법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이게 최우선의 그 대통령의 임무여야 됩니다. 또 이제 그 외에도 대통령도 또 여러 가지 또 행정부 차원에서도 법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런 따져보면 또 많습니다만 첫 번째 행정부 수반으로서 법을 지키겠습니다. 기존 대통령 우리 전 대통령이 문제된 게 법을 어겨서 아닙니까? 양심 어기고 그 결과 법을 어겨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법을 과연 지킬 사람인지 이런 것도 대통령 고르실 때 여러분 가장 그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공약들 보면서 저희도 준비하긴 했지만 네. 사실 대통령이 입법기관이 아니잖아요. 입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들을 지금 공약으로 많이 내셨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원내 1당 내지는 네. 몇 당이 연합해서 사실은 진작에 법안 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왜 대통령 선거에서 얘기할까요? 네, 충분히 입법으로 다 하는데 왜 굳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 얘기를 해서 그러게요. 내가 네. 되면 그걸 하겠다. 대통령은 그거 전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공약들이 나오고 아니면 기존에 다수당이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분들이 그때 안 해가지고 일당을 잃고서 지금 와서 하겠다고 공약하는 것들을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으면 이제 그 수준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모습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걸 더 투철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철학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예. 일반 행정가나 국회의원 입법가들은 국회의원에서 법을 만들면 되는데 가장 본질은 철학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말씀이시네. 역사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요? 역사. 얼마 전에 사학과 네. 다른 나라도 역사학 교수님이 예. 사학과 교수님이 대통령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주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세종대왕이 철학하고 역사 두 개 다 중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학부가 사학과고 대학원이 철학과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철학을 겸비한 대통령으로 감히 추천해 봅니다. 이런 게 알려져야 되는데요. 이게 알려져야 됩니다. 이게 저희만 알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유튜브 강의 좀 꼭 봐야 하는 거 몇 가지만 네.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셨네요. 예. 이거 보셨나요? 예.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산모가 몸이 약해서 또 지원금 받고 미수가 지원금도 또 있고요. 출산 지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알고 그렇죠. 예. 더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되게 저희도 연구하겠습니다. 몇몇 분이 관심을 보이는데 양심으로 대하면 외교, 국방, 안보에 약할 것이라는 예. 우려가 많습니다. 이 점을 적극 예. 홍보해 주셔서 합니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양심을 막연하게 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일반적인 고정관념 맞다는 느낌은 많이 들더라고요. 나만 양심적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그런 의견. 그러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가요, 국민들을 진짜 위한다면 그게 양심적인 거죠. 그래서 외교부가 정말 국익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 한 사람의 그 손해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외교, 그런 국방, 그런 안보가 양심적인 외교, 국방, 안보죠. 약할 리가 없죠. 지금 외교, 국방, 안보가 약한 거는요,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즉 비양심적이라서 그래요. 자기들만 이익이 되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외국에서 국민들이 구조 요청하면은 짜증낸대잖아요. 예. 잠자는데 깨웠다고 짜증낸대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비양심적인, 이게 우리나라 외교, 국방, 안보를 좀먹는 이게 원인입니다. 원흉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게 좋은 거다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히 바로잡아서 국민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는 걸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 양심이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공약 중에 하나도요. 양심 콘센트를 통해서 외국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외교관은 신고를 받아서 과감하게 징계하고 예. 경우에 따라 파면하겠다고 넣어놨습니다. 예. 양심 콜센터의 그런 문제까지. 예. 뭐 어떤 비양심이건 여러분들이 억울하시고 답답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이 공적 서비스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임무 같아요. 여러분들 안심시켜 드리고 억울한 거 풀어 드리는 거.
찜찜한 거 자명하게 드리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그게 다 그런 기능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뭉개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저희는 다 모아서요. 예, 일원화해서 예. 풀어보자. 저희 공약입니다. 예. 예. 국가 간 양심을 지키다 국익을 망치는 일도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양심이 있다면요 국익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국익을 지금 망치는 건 다 비양심입니다. 예, 방산비리 아주 대표적인 비양심들이죠. 예, 국방 안보를 날려버려요. 방산비리 저지르면. 그래서 방산비리는 이 진짜 여적죄까지 적용해야 됩니다. 이적행위죠. 누구한테 예. 기여한 네. 행위로 봐서. 이건 여담이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그 국방 쪽에 그러니까 군인이죠. 저쪽 네. 방산과 관련된 그쪽에 종사하시던 영관급 장교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그 수사를 받고 혼자 이렇게 저희 희생양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위에 장성급들도 같이 연관이 됐는데 혼자 죽을 수 없다. 예. 그래서 똑같이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잘못한 장성들도 있고 또 다른 여타 관여된 사람이 많은데 나만 죽을 수 없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예. 힘들게 소송을 걸고 이렇게 어떤 자기 어떤 그 결백함이 밝혀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그 방산비리 쪽이 이게 또 이 카르텔이 굉장히 지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비양심 카르텔들이 이 그렇죠. 나라를 네. 지금 저희 망치고 있습니다. 이거 양심 아니고 어떻게 윤홍식 후보님 저희 전체 국정 운영 방향이 뭐냐면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양심 카르텔들은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라는 게 지금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양심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공감을 못한다면 그분은 비양심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자신 있게 양심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커밍아웃을 하시고 당당하게 그런 사람들을 면박하고 고립시켜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양심 대통령의 후보자 출마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볼 땐 선악의 기준이 명확해져서 오히려 사회가 정의로워지고 국방부도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 점을 많이 홍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진짜 비양심이 제가 적폐라고 방송에 나가서 또 떠들었죠. 지금 그런 얘기 하니까 또 비웃는 사람도 많죠. 아니 정치하러 나와서 철학을 하고 있네. 이런 도덕을 얘기하고 있네. 이상주의네. 이러시는데 제가 이번에 너 떨어질 줄 알고 왜 나왔어? 너 안 될 텐데 왜 나왔어? 라고 할 때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게 지금 저 말고 누가 그러면 국민들한테 정치인 자격으로 지금 양심이 답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양심이 답이라는 얘기 하러 나왔죠. 그것만으로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계에 양심이 중요하다는 걸 외쳤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 외쳐야 돼요. 국민의 대표로서 제가 외쳐본 겁니다. 그것만으로요, 제가 이 대선에 나온 의미는 이미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분들이 그걸 같이 또 들어주셨고. 네. 저희 작년에 그 10월 말 최순실 사태 터진 다음에 바로 촛불 집회 시작할 때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광화문에 불과 몇 명 안 모였습니다. 그게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아주 많은 국민들이 호응해 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양심도 저희 지금, 이제 막 이제 방송 타기 시작했고, 이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 호응해 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공자가 대통령이 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거예요. 아유, 좋은 말씀이시네요. 전 세계에서 한번 해보죠. 지금 전 세계 정치계에서 양심 주장하는데 지금 흔치 않지 않을까요?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솔직히 얘기했으면 저도 한 홍역당 이제 10년 남았는데 아직도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열심히 급해졌을 때 양심 안 어기고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좀 보면 다 급해지시면 말 바꾸시더라고요. 급하면 자기 이해득실 막 걸리면 난리 나죠. 별짓 하나죠. 꼼수 부리다가 다 털리죠. 그러다가 직원분들한테 PR 했는데 잘 공감 못 하시죠. 이게 참 안타깝죠. 양심이 답이라는 얘기는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인데 재밌는 건요. 사회에서 성공한 어른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심이 답이 아니라면요. 비양심을 허용하신 거고 아까 얘기 나왔듯이 비양심을 허용한다는 건요. 당신이
당장에 사기당해도 어디다 하소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양심이요 세상의 답이라고 허용하셨다면요 어떤 불법 사기 어떤 강도질을 당해도요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비양심도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그러니까 양심이 답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어떤 불의에도 항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료계 가서 의료사고 나도 만약에 그 비양심적으로 병원에서 대치하실 때 여러분 항의하시면 안 돼요. 비양심을 허용하셨다면. 예, 이렇게 심각한 얘기라는 걸 좀 아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예. 의료사고, 의료계 얘기도 나왔네요. 예. 비양심. 지금 비양심 때문에 다들 힘드시면서 대통령의 비양심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도 양심이 답이란 예. 얘기를 들으시고 예. 참 이상적이네라고 하신다면요. 예. 참 이 나라는 이게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 하는 참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철학이나 인문화 이쪽이 단순하게 배운다는 것보다는요 하루하루 양심적으로 나날이 살아가는 거를 죽을 때까지 실천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네.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인간의 기본. 문재인 후보가 예전에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지만 저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다. 예. 지금 양심이 먼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뭐가 사람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비양심도 사람이다라고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살 수도 있다라고 허용해 버리신다면요. 비양심해도 사람이다라고 하신다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불의에 항거하시면 안 됩니다. 다 당하셔야 돼요. 예. 그러게요. 지금 말씀 중에 저희 그 좀 쉬어가는 그 의미로 요즘 며칠간 보면 그 후보들 간에 사퇴하시는 분부터 해서 뭐 지금 이 다른 후보들 간 이 연합까지 이 가능하다는 그런 뉴스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도 참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그런 얘기할 때는 제가 후보가 아닌 것 같아요. 저 빼고 뭐 저한테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는데. 네, 네. 아,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군요. 그분들이 뭐 법률을 공부하시고 뭐 과학을 공부하실 수는 있지만 양심을 나날이 내가 이 찜찜한 짓을 안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평생 해왔다고 자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래도 저는 윤홍 씨 대표에서 봤을 때 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나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가 아닐까 하는데요. 뭐 논어 같은 거 보면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경제나 국방력보다는 예. 예.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부는 진짜 가정에서 믿을 수 없는 거랑 똑같죠. 예. 가족 간에 예. 부모를 믿을 수 없다. 이 가족은 지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리더로 뽑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할 사람인지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 이 나라는 이게 어디로 굴러가겠습니까? 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기 장영민 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갑질을 하면서도 갑질인지 모르고 당당히 합니다. 예. 그러면서 본인 성격 좋대요. 저도 이게 이해 가는 게 최악이죠. 양심노트 한 번이라도 안 써보시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써보시면 얼굴 빨개지십니다. 예. 양심 노트 써서 스스로 성찰을 안 하면요. 예. 자기가 남의 입장이 돼보지 않은 한은 모르죠. 사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남들도 내가 잘한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양심 성찰이 제대로 들어가면 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싫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아주 중요한 예. 것 같아요. 잠시만요. 또 저런 말씀 나오네요. 주변이 네. 어떤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씨가 대세라 예, 어차피 될 거라. 오히려 예. 대표님 찍는다더니 예,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흥해라 문재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꼭 이거 뭐 선거 전략은 아닌데 예. 이런 분 있어요. 정말 문재인 씨 화이팅. 딱 맞아서 뽑는기보다는 그냥 이번에 안 뽑겠다는 분도 계신데 표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양심의 길을 응원해 주시면 양심이 큰 힘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5% 그때 주장했죠. 보통 언론 인터뷰 그렇죠. 5%만 되면 대박이다. 근데 이제 또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 드린 말씀은 1%만 돼도 대박이다. 1%가 중요한. 꼭 쫄려서가 아니라 예. 1%만 되면 우리 중요한 게 아닌가. 1%만 되면 대한민국의 양심이 1%로 뭉쳤다. 1%가. 저희 진보 보수 안 가립니다. 그냥 저기 됐다 싶으면 무조건 저희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저희 박세희 교수님 얘기도 좀 했었는데 그분 말씀이 항상 좀 저도 있는 게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만나서 양심적으로 나라를 같이 운영하면 네. 수레의 두 바퀴처럼 나라가 잘 운영될 거다 이렇게 예. 멋있는 말씀이시더라고요. 박세일 교수님, 그분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좀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요. 예. 몇 번 뵈셨죠? 예, 박세일 교수님은 제가 몇 번 뵙고 그분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제 강의를 유튜브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그분 말씀이 보수는 산업화에 기여했고 예. 진보는 민주화에 기여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지금 그런데 이제 또 구시대 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구시대 진보 보수를 탈피해서 새로운 진보 보수가 만나서 함께 이 나라를 잘 굴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양심적 진보, 양심적 보수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놀랐어요 1%. 예? 왜 놀라셨죠? 당선을 꿈꾸셨는데 1%로 당선된다고 이해를 하시고. 예. 1%가 모여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1%가 중요하다. 네. 저희는 양심 51%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1%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51% 이전에 1%가 중요하다. 이 그렇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이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기존 선거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도 아마 그런 경향이 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후보나 정당이나 구분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이 사람, 이 진보, 이 보수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표가 지금 그냥 어림잡아 80%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100%에서 그 퍼센테이지를 뺀 나머지 중에는 심사숙고해서 이 투표하시는 분들이 이 일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중에 저희가 1%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실제 생각해서 표를 던지시는 분들 중에 저희 홍익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예. 이 얘기 좀 질문 하나 오셨는데 양심만 가지고 되나 이럽니다라고 주변에 이분도 얘기하셨네요. 저도 윤 대표님 강의 듣고 절실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시작입니다. 1% 지금 1%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요. 아무튼 지금 이제 또 우리는 또 창당을 했고 대선 후보로 나왔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양심 운동 시작한 겁니다. 제가 글 썼었죠. 지난 13년간 제가 양심 알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다. 예, 지금 여러분은 양심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안 먹히지 하고 놀리시잖아요. 지난 13년간 놀랬어요. 이제 얘기하면 놀라.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하고 제가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강의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유치원생도 인정할 논리를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걸요. 못 받아들여요.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부러운 존재들이 사회에서 성공한 존재들이요. 이 간단한 양심의 원리를 못 받아들입니다. 충격적이죠. 2시간 정도 제가 설득하면 그때쯤 받아들여요. 보통 2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요. 제가 설득했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또 한 번은 대학에서도 제가 양심 강의를 했거든요. 대학교 교수님한테도 제가 1시간을 무차별 그런 질의를 받고 그렇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 답변 드렸을 때 1시간 정도 했더니요. 받아들인 건 아니고 할 말은 이러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심에서는 아닐 거야. 라는. 그래도 아직은 아닐 거야. 쉽게 수긍할 수는 없어. 그런 수용된 게 아니고 그냥 말빨로 그냥 할 말이 없네 정도셨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놀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사회가 이 정도로 굴러오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정도로 굴러가는데 이 정도 산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고, 이런 이런 촛불 집회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양심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도. 분명히 본인은 양심적으로 움직이시면서도요, 절대 그런 논리를 못 받아들여요. 그렇죠.
좀 신기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상황이 이렇구나 정도 아시면 돼요. 조금 더 좌절하실 일이 아니에요. 항상 이랬어요. 상황은. 예. 맞습니다. 정치계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가 좀 짤 수도 있죠. 그런데 50보 100보지 여러분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더 떨어집니다. 양심 지수가. 양심 지능이 더 떨어져요. 여러분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성숙해 있어요. 정치인들보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점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아실 수 있겠죠. 예. 정치인들한테 여러분이 환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환상을 갖고 계신 거지 실상은요 여러분이 더 양심적입니다. 지금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팩트만 보십시오 항상. 왜냐면 말을 멋지게 했는데 그럼 너는 과거 5년 동안 무엇을 해왔니 딱 보면 실적이 없으면 그거는 말로만 한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그때 그럴 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정치인들이요 양심이 있었다면요 만약에 지난 한 세월 동안 최소한 뭐 한 4년 5년이라도 뭐 이렇게 국회의원을 했든가 어떤 대통령을 했을 때 국민을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한 어떤 그런 이 실적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죠. 그런 사람이 누군지. 가끔은 있을 수 있죠. 그런 분을 찾아내실 때요 그렇게 보세요. 지난 4년간 5년간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아니면 장차관으로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지 정말 국민을 위해 뭘 했는지 그거 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요. 그 사람의 인기, 그 사람이 대세다 자꾸 이런 얘기 하시면요 여러분은 예. 답이 없습니다. 딱 사이비교 신자 수준의 이 마인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회사보다도 안 된다는 게 제가 회사에서 인사 오래 했거든요. 회사는요 이 사람의 실적을 입사부터 지금까지 쫙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잘 회사에 기여했나 딱 보면 아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런 자료를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중간중간 말로 해도 또 기회가 오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 양심 지금 키워드 자체가 모호하다. 그 양심에 대해서 잘 이렇게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 분들 보면은 공범을 보고 네. 양심이 뭔지 설명도 없다고 비아냥거리는데 네. 예. 이게 대부분의 공범물이 예. 너무 짧아서 그런 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 양심을 저희가 네. 그냥 이 사회에 그 예. 시간이나 어떤 공간에 따라서 달리 정리될 수 있는 어떤 적당한 의미의 양심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너만 양심 있냐? 이거 사람들 다 양심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인식.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렇거든요. 거기에 예.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예, 맞는 말씀이시고 근데 이게 재미죠. 지금 여러분 지금 정확히 보시죠. 양심이란 말 듣고 경기 일으키는 일반인들. 자 이게 1년 뒤, 2년 뒤, 5년 뒤에 어떻게 바뀔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5년 뒤에 국민들이 양심에 대해서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접근하게 됐을 때 본인이 양심이란 말을 이제 꺼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이 나라가 이제 개벽하는 거고요. 이 나라 수준이 점프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이 나라 딱 이제 수준이 딱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양심이 왜 답이냐? 그러면 저 같으면요. 면전에서 욕을 할 거예요. 욕. 야, 이 뭐야? 그게 비양심한테 바로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욕 먹고 기분 좋으신가요? 그게 비양심이에요. 윤호부님이 대놓고 욕하시는 거 못 보셨죠?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예. 그래 뭐 잘못한 거 없었나 봐. 아니 제가 목격을 했다는 거지 제가 당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아니 욕 먹고 나면 여러분 비양심이 안 좋은 거구나. 네. 기분이 불쾌하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구나. 여러분 욕 먹기 싫으시잖아요. 남한테 양심적으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라는 걸요 못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함부로 하면서도 모르는 거고 특히나 공직자들이 국민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국민한테 무례하게 대하면서도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죠.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이 기본부터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아니 정치하는 입장에서는요 지금 양심이 뭔데 지금 네. 공범으로 비웃잖아요. 자 우리는 정치적 이슈를 선점한 겁니다.
자, 이 앞으로 정치계가 계속 양심, 비양심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저희 성공한 겁니다. 예, 네. 정치적 이슈를 못 끌고 와서 안달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국민들 머릿속에 양심이란 단어를 지금 강제로 밀어넣었죠. 그렇죠. 지금 이게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 본인의 지금 이 가치관을 지금 완전히 한번 일신시켜야 되거든요. 새로 그렇죠.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양심을 빼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양심이라는 한 단어를 넣자니 기존의 모든 이런 가치관들이 붕괴됩니다. 한번 다시 재조정돼야 됩니다. 네, 양심과 비양심을 기준으로 이제 국민들이 하나하나씩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정보가 종합적으로 분리되는 그 고통을 겪어야 할 겁니다. 학당 처음 오셨을 때 이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정보를 바꾸는 과정이 이 시간이 걸렸었죠. 그 성공하신 분은 계속 한 거고 네. 못 받아들이신 분 봤는데 모든 국민이 이제는 이건 벗어날 길도 없습니다. 예. 반드시 이 부분이 관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웅녀 프로젝트, 사람 되기 프로젝트. 이런 양심 얘기를 듣고 100일간 듣고 참아내시면 사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저히 못 듣겠다 뛰쳐나가시면 그 사람 못된 호랑이처럼 되는 거죠. 예. 팁 하나 드리면 양심을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있던 게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태블릿 PC가 안 나왔으면 어땠겠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겠지 그러겠죠. 근데 태블릿 PC가 나오는 순간 전 국민의 95%가 반응을 했거든요. 저희는 정보를 정확히 주면 반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양심이라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인 영역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재밌죠. 양심이 답이란 건 거부하는데 본인은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랑 같이 놀다 보면 내가 양심을 상당히 좋아하고 늘 찾았던 거구나 하는 거 나중에 분명히 인정하실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자기가 추구했던 게 양심이라는 거를 지금 우리 얘기 듣고는 반발하실지 몰라도 결국 수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저희가 활동해야 돼요. 지금 이런 것도 활동이죠. 라이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계속 만나고 이게 지금 저희 답입니다. 끝없이 만나고 정확한 정보를 계속 드리는 것. 예. 기본에 충실한 어떤 답들을 계속 드리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면에는 양심이 자극받기 때문에 분명히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국민 내면에 양심이 빛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강제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참 자극하는 거죠. 좋은 말 하나 올려주셨네요. 패도적 처세술로 성공하는 것은 소수의 소시오패스고 그 폐해가 엄청난데도 그 성공에 자신을 동시하는 것은 아닌신지 예.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이 심리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 똑똑한 분들한테 당하면 안 되는 게 부러워하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네. 부러워하시면 지는 거예요. 예. 양심을 부러워하십시오. 네. 맹자에 그런 말이 나오죠. 패자는 패도로 성공한 그런 왕자가 다스리는 패자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국민들은 패자랑 동일시하면서 기뻐하지만 진짜 이 왕도 정치, 양심 정치라는 왕자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기뻐한다. 남한테 기대서 기뻐하는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대국들 국민들이요, 내가 강대국의 국민이라는 걸로 자부하죠. 대한민국만큼은요, 자신의 양심으로 인해 내가 양심에 당당하게 살았지 하는 그걸로 자부하시는 그런 이 나라의 국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수준의 얘기가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는 뭐 지금 이거 너무 금강수 같은 지겹습니다. 얘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습니다. 예, 저희는 이 문화적 사치입니다. 예. 이런 인문학적 정보를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그 유튜브나 이런 강의 들으시면서 같이 이제 저랑 맞장구 치면서 노시다 보면, 같이 노시다 보면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무슨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왜냐,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에 대해서 제가 양심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된 고전을 이용해서 자극을 드린다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뿐이죠. 여러분들이 받는 이 서비스 남들하고 같이 나누시려고 좀 노력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또
오. 사회성의를 네. 뛰어넘는 수준까지 추구하시나요? 그래요. 저는 접니다. 예. 예. 제 양심에 충실할 뿐이죠. 예.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여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제가 대선 후보들이 불교 공약을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걸 페북에 올라왔더라고요. 글이. 예. 저도 그냥 지나가기 뭐해서 올리셨죠. 제가 불교 공약 네. 올렸어요. 대한민국 불교가 승속을 타파하고 종교의 이런 벽을 타파하고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우면서 중생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이런 보살들이 나오는 배출되는 그런 훌륭한 대승불교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게 제 불교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정말 이 땅에 진흙탕에 뛰어들어서 양심의 연꽃을 피울 수 있는 위대한 보살들을 많이 배출하시기를, 그게 이제 부처님 뜻에 우리가 잘 지금 이 시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예. 초반에도 이 올리셨던 글인데요. 유튜브 강의 중에 이 지금 상황에 좀 이렇게 짧고 이렇게 들으실 만한 게 지금요? 예. 일단은 제가 아니, 생각드는 것은 예. 출마 선언하실 때 그때 저희 창당 그 백번 기념관에서 그때 제 후보님께서 출마 선언 꼭 네. 들어주십시오. 예. 15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정치가 또 화두긴 하니까 정약용의 탕론 강의 좀 권해드립니다. 예, 좀 길긴 한데요. 들어보면 되게 그 뭐랄까요, 되게 양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감 자기들 짱. 예. 감사합니다. 야, 저런 표현 좋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날을 대비해서 제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놨어요. 자랑하라. 항상 자기가 해서 양심에 뿌듯한 건요. 예. 주변에도 알리고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누리는 게 좋지 않나. 내 개인의 양심의 업적으로 보지 않고요. 우리의 양심은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하고 늘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 양심이 하고 우리의 양심이 뭔가 기특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알려서 여러분들도 같이 네. 이런 양심의 이런 맛을 누리시는데 이게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저도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양심 작품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겠습니다. 3분 논평 시리즈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되게 좋고요. 제가 좀 잘 활용하는 법 알려드리면 3분 인문학하고 3분 논평을 틀어놓고 쭉 돌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골자 같은 얘기들만 바로 확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틀어놓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너무 많이 올렸죠. 제가 어떤 분이 이번에 예, TV에서 양심맨을 본 거예요. 예, TV 대선 토론에서 저 사람은 하면서 누가 이제 사람들이 막 비웃기도 하고 뭐라고 하니까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법륜스님을 틀어놔도 끝에 가면 결국 저 사람 동영상으로 넘어가. 스님들 동영상을 듣다 보면 저 사람 동영상으로 넘어가는 사람이야. 우리가 유튜브에 너무 많이 깔아가지고. 예. 어떤 스님께서 이농식 후보님을 부처님 같은 분이시라고 훌륭한 감사하시네요. 예. 예. 스님들이 이렇게 양심을 응원해주는 스님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고맙네요.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흙탕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진흙탕이라기보다 이 정치계는요, 이렇게 변기에 뛰어든 것 같아요. 예. 진흙탕이라는 거는 참 고상한 진흙탕이 아닙니다. 진흙탕은 모두 그것도 하는데요. 예, 팩도 네.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닦기만 해도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그런 똥통에 빠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몸에 묻어 있는 그런 오물들을 보고 저것도 똑같은 놈이다 하고 요구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그걸 조금씩 어떻게 털어내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정화시켜 가는지 양심은 힘으로 해요. 전 약하지만 양심은 강합니다. 저는 항상 양심에게 저는 선택권을 줄 거예요. 제 이 생각, 말,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 양심의 뜻대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양심의 힘은 강하니까 저도 제 양심 믿고 갑니다.
제 이 인간적인 마음은 참 약합니다만 양심의 힘 믿고 가겠습니다. 예. 어떤 분은 뭐 카르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이런 이 철학 강의 시간이 예, 양심대로 살면 됩니다. 예. 어떤 카르마도 양심에 어긋날 때 악이 되고 양심을 지킬 때 선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카르마, 업보라고 하죠. 좋은 업을 많이 지읍시다. 서로. 나만 좋은 업 짓지 말고요. 남도 좋은 업 짓는데 같이 자꾸 동참시켜야 돼요. 왜 혼자만 좋은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같이 협업해서 좋은 작품 만드는 거, 이게 진정한 불교, 아까 불교 얘기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보살도라는 겁니다. 자리이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작품들을 살아생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 그런 분들이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는 분들이죠. 저 지금 신나 보여요. 네, 신나 예. 보입니다. 그뭐 요즘 정치하면서 제 양복 입고 다니고 양복 입고 다니까 또 막 미남 소리 듣고 하니까 예전에 왜 이렇게 핫바지 입고 다녔을까? 그때 이불에도 안 입으시더니 양복을 거의 입을 일이 없었는데 결혼식 갈 때 빼면. 네. 저는 이제 부처님 그 전기 보면서 예. 돌아가시면서 되게 아프실 텐데 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계속 설법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 양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쪽 정신이죠. 죽을 예. 때까지 예. 떠들어라. 혀가 아직 움직이면 떠들어라.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라. 돕다 가자. 그것도 부가가치 창출이에요. 그렇죠. 예. 부가가치 창출은 쉽습니다. 예,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 좋은 정보를 주는 거, 지적인 좋은 정보를 주고요. 또 이런 심리적인 감동을 주는 거, 이게 두 개가요. 이 보살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이죠. 예, 앞으로는 이런 제가 일자리나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게 진짜 훌륭한 일이라는 거, 훌륭한 어떤 작업이라는 걸요, 이 사회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페이를 지급하는 그런 세상으로 갔으면 하고, 그게 4차 산업혁명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노동과 일에 대한 어떤 재정립. 제가 봐도 덕후가 아니면 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예. 4차 산업 그 혁명 상황에서는 솔직히 로봇한테 일을 뺏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좋아하는 일 하시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뺏기기 전에 빨리 그냥 주면 되죠. 아 예. 뺏긴 건 기분 나쁘잖아요. 예. 로봇한테 일을 시킨다라고 생각합시다. 예. 시키고 나는 남들한테 감동을 주고 남들한테 삶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더 고귀한 일을 하겠다라고 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고, 인간 선언이 필요해요. 저희 홍익당이 집권하면요, 인간 선언을 할 겁니다. 인간은 이것이 인간이다. 그게 제가 쓴 홍익당 10대 강령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인간이다. 양심을 따를 때 사람이다. 양심으로 욕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양심으로 욕심을 경영할 수 있을 때 사람이다. 그럴 때 이 우주에서 인간이 의미를 지닌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홍익당 10대 강령, 저희는 정치할 때 강령조차도 철학에 기반합니다. 철저히 제가 27년간 연구했던 그런 철학에 기반합니다. 그러네요. 네. 예, 2040년 정도 되면 우리 물질 문명도 극치가 되고 우리 정신 문명도 극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양심 정치 하면은 좀 후져 보이죠. 영성 정치 그러면 또 그럴싸하잖아요. 그런가요? 이게 종교적으로 보일까봐 잘 안 씁니다만 영성 정치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정치랑 달라요. 인간의 욕심만 채워주던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섬세한 영성, 심오한 내면에 있는 신성까지 만족시켜주는 정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지금 가고 있고요. 언제까지 그런 쓰레기 같은 어떤 정치 노름에 여러분 삶을 맡기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도덕성이나 양심, 그런 이 영성에 있어서 심오한 사람들이, 더 깊은 수준의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인간 선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에서.
전 세계인들아 이렇게 정치하는 거다. 이것이 인간이다 하고 인간의 본질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이라면 진짜 정치인이라면. 예.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아 사람은 저 길로 가야 되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철학적으로도 영감을 받고 정치적으로도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델이 되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는 뭐 지금 스케일이 다르죠? 다른 예. 대선 후보랑. 자 이런 얘기 안 해요. 다른 대선 후보 생각해 봤을 때 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보셔도 과연 그분들이 지금 미래 사회에 대한 변화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철학적이고 아니면은 추상적인 아마 어떤 이상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상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한테 양심을 비웃는 그분들이 지지하는 어떠한 후보라도 그분들이 좀 미래에 변화된 사회, 뭐 4차 산업혁명까지 사실 국민이 알고 싶지도 않은 새로운 정보도 우리 국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비전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몇몇 후보 이미 또 나이 드신 후보도 있고 특정 어떤 계층의 지지만을 이제 획득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공약 자세히 보면 개별적인 구체적인 이 부서 네. 이렇게 고친다라는 거 다 있고요. 저희 솔직히 그거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솔직히 미래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비전이나 이상에 공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것들이 되어야 사실은 이 국가나 집단의 지도자가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지도자지. 그냥 뭐 구체적인 세세하게 재정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해주겠어라는 것들은 아까 초두에 맞추는 국회에서 다 하는데 왜 본인이 거기서 공약을 하고 있습니까? 다수당 되면 되는데 왜 다수당일 때는 안 하고 왜 대통령 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18대 대통령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때 똑같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보면 비웃죠. 뭐 그때 유명한 그 토론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야당이 하면 되는데 그때 야당 후보가 그때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지금 당장 원내일당이니까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하겠다는 그런 인터뷰 기억나시죠? 네,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 비전을 제시해주는 지도자를 선택할 줄 알아야 저희 국민들도 성숙한 미래를 같이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 줘요. 지금 여당 하는 짓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주면 안 해요. 그러게요. 그러다가 또 대선 나오면 하겠다고 그러고 네. 기가 찹니다. 네. 다수당 만들어줘도 안 해요. 절대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여러분 안 하는 거 안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대통령 돼서 하겠다라는 거를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드 배치 관련해서 소송리가 아주 위급한 상황이랍니다. 예. 오늘도 신규 장비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경찰이니까 나라가 시키면 한다 이렇게 핑계 대실 수 있을 것 같죠. 양심에 어긋난 일 하시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민주시민은요 양심에 맞을 때 그 명령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시켜서 비양심적이지만 했다라고 핑계 대시는 거 안 돼요. 양심에서는 허용 안 합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안 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양심에 어긋난 짓 한 거 반드시 처벌받으실 거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나는 경찰이고 군인이니까 이 사람이 시키면 까야 된다. 다른 선택도 있어요. 여러분 한 거 하다가 옷 벗으실 수도 있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냐. 그렇게 안 한 만큼 여러분은요 양심상 부끄러우신 거 반드시 안고 사셔야 되고요. 그거 반드시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평가받을 수 있는 개인의 양심을 존중해주는 사회로 빨리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민중의 지팡이 좋은 말이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경찰이 되는데요. 국민을 해치라는 명령을 들었다. 그게 사리에 안 맞다. 한 거 하셨나요? 한 거 안 하셨으면 여러분 공범입니다. 조금 찜찜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서 욕한 것도요. 나는 나란 일 했는데 왜 욕을 하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양심에 어긋난 일에 동조하지 마세요. 공범입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나요? 5.18 때 그 시민들 죽인 사람들 지금 잘 살고 있던가요? 진짜 양심이 마비돼 버렸거나 아니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 만들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어서 국민들 해치는 일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런 사회가 지금 아니니까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뭐 사드 얘기도 사드 얘기인데 제가 그 경찰들의 행태를 보고 하도 열받아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여기 또 이거 질문 오셨네요. 대선 후보의 인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사람 좋아 보인다고 찍는다고 다들 그러는데. 사기꾼들이 보통 사람 좋아 보이죠. 아 요번에 좋은 사람이 보이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하신데요. 네, 뭘 보고 그런 좋아 분들 사람 좋아 여러분, 보인다고 네, 할까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게 예. 좋게 봐주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그쵸. 예. 참모급들 수련 1급 정도 되신 건가요? 이렇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이제 소리도 이상한가 본데요. 도드리 같이 이제 소리가 좀 나온다네요.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9시가 넘어서 그런가요? 예. 소리도 이상하죠, 여러분.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시가 넘었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양심 오늘은 라디오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예. 더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또 예. 이렇게 사고가 있네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화면 예. 생생한 내일 모레. 모레요, 모레. 내일 모레. 네, 내일은, 내일은 쉬고 내일은 가요. 쉬고요. 모레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